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우리가 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한참 핫했던 장기 렌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기 렌트의 장점을 꼽자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험 할증 부분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조금 자주 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신차 구입을 할 때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좀 있으셔서 이때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보험 금액과 상관없이 그죠?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주행거리가 현저히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약 4만 정도,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라는 게 있지만 이렇게 수입차들은 장기 렌트 이용 시 3만 또는 4만이 맥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차량을 4년 또는 5년 정도를 이용을 했을 때 총 주행거리가 많다라는 얘기죠. 3만으로만 따졌어도 3, 5, 15만 킬로를 타시게 됐을 때 이 수입차에 대한 감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인수하시는 것보다는 이 차량을 많이 주행을 하고 그냥 반납을 하는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장기 렌트를 또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은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장기 렌트는 렌트 상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여해서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출에 대한 큰 금액, 개개인마다 잡히게 되는 대출 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나 또는 건물 또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자의 렌트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뭔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신용심사라는 걸 보게 되어 있는데, 이때 채무로 잡혀는 있지 않으나 지불 이행의 능력치는 보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차를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는데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짜리 차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지불 이행의 능력치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매달 지출하게 되는, 렌트료로 지출하게 되는 금액 자체가 국산차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대출 금액에 있어서의 월 이자를 또 산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소비자가 과연 이 지불 이행을 마지막까지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불 이행에 있어서의 능력치는 보고 있으니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뭐 한 10억 정도가 되고 그 이상 뭐 7억, 8억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약 8천만 원짜리 차량이야. 렌트로 타고 있는 게. 그렇다 그러면 그 맥스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뭐 3억, 4억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맥스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장기 렌트를 실행하기 전에 상담해줬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장기 렌트 상품으로 상품을 많이 안내드리고 장기 렌트로 추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상담할 때 이런 앞으로 대출건이 큰 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항상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것부터 진행시키신 후에 나중에 장기 렌트를 진행시키십시오. 이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앞으로 좀 큰 건으로 뭔가 대출을 발생시키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여유가 있으시고 내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 금액 자체도 또 그 안에서 또 여유를 갖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도 큰 차로 가야 되고 뭔가 집도 큰 집으로 가야 돼서 뭔가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무조건 큰 것부터 하시고 작은 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집부터 해놓으면 이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한도액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렌트를 이용하면서 심사를 봤을 때 큰 집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고 또 내가 대출을 잘 갖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큰 차 나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큰 거를 먼저 하시고 작은 거를 나중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법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기 렌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폐기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렌트의 장단점을 논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골라보셔야 되고 최근 거를 보셔야 됩니다. 세법 또한 김 이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법 또한 장기 렌트는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때 지불하게 되는 렌트료의 70%만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법인거래처도 그렇고 개인사업자 거래처분들도 그렇고 장기 렌트를 타고 계셨던 것들을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장기 렌트로 이어가시는 게 아니고 리스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보험 할증 부분과 주행 거래가 많으신 분들 또는 뭐 채무로 잡히지 말아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국책 사업, 그러니까 국가 사업에 있어서의 입찰을 보시거나 이럴 때는 리스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장기 렌트를 이용하셔서 채무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들이 봤을 때 나는 이만큼의 자금적인 여력과 이 정도의 무엇이 있다를 보여줄 때는 장기 렌트가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뭔가 지금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크게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스랑 장기 렌트랑 잘 비교하셔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